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영치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46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74,2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314명, 해외 유입은 32명입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양미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수치를 보면 이제 3차 대유행 초기였던 11월 하순 이후 2달 만에 최소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346명, 국내 발생은 314명, 해외 유입은 32명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 확진자로 줄어들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3명, 경기가 102명, 부산이 23명, 경남이 21명, 경북이 12명 등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8명 줄어들은 299명이고 사망자는 12명이 새로 확인돼서 누적 1,328명, 치명률은 1.79%입니다. 검사 건수는 총 65,649건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총리가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현황들을 짚어봤는데 특히 주말에 수도권 이동량과 개인 간의 접촉에는 감염이 늘고 있다고 또 우려를 제기를 했어요. 네, 정 총리는 최근에 확산세가 완만하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에서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최근 2주 연속 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 비중도 40%를 넘을 만큼 커지고 있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이 필요한 단계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달은 설 연휴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국민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연휴 전까지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도 참 관심인데요. 국방부가 어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혔는데 백신 수송 지원을 위한 또 유통 관련해서 군이 맡게 된다면서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제 국방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백신 수송 지원을 위해서 코로나19 백신 수송 지원본부가 설치돼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수송 지원 본부에는 박주경 육군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군인과 공무원, 소방, 경찰 인력 등 총 41명으로 편성되는데요. 네. 현재 질병관리청 내에 편성되어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소속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브리핑이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1월 22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14명이며 해외 유입 환자는 32명입니다. 어제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57명입니다. 어제는 1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405명입니다. 수도권이 약 279명 정도이며 비수도권은 126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 대응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약 7만여 건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에서는 4만 4천여 명을 검사하였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약 2만 3천여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아직 검사 역량에 여유가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1월 3일 이후 20여일간 계속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 387병상, 수도권 211병상이 사용 가능하고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 173병상, 수도권 106병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약 1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의 의료 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의사 205명, 간호사 1,269명 등 총 2,2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1,000명 정도의 환자가 생기더라도 큰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 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 확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학교와 복지시설이 문을 자주 닫으면서 돌봄이 절실한 장애인을 위해 긴급 돌봄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자가격리 중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을 제공하고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 활동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에 더해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가족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 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가격리자에 한해 제공되었던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진자까지 확대하는 등 발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더 잘 알리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에 직통 전화번호와 전담 직원을 배정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긴급 돌봄과 지원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구치소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일부 수용자를 다른 기관에 분산 수용하였으며 현재 940명이 6개 기관에 분산 수용 중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된 이후에는 재판, 변호인 접견 등 재판 일정을 재개하고 수용자의 운동, 접견 등 제한된 처우를 회복하는 등 구치소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확진자, 접촉자, 음성 판정을 받은 자를 분리해 수용하고 다른 기관에 분산되었던 인원도 일부만 다시 수용하여 적정한 수용 인원 밀집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방대본이 합동으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4주간 14개 교정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동부구치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방역 지침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최근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환자 감소폭, 무증상 감염 사례,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결코 안전한 사항은 아닙니다. 어제 방대본에서 밝혔듯이 지난 1년간 발생한 확진자의 43%인 3만 3천여 명이 집단 감염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종교시설에 감염된 경우가 11,000여 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감염된 경우가 4천여 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학원 등 교육시설, 일반 음식점, 카페, 방문 판매, 유흥시설에서도 감염된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이 운영 재개되었다고 해서 이들 시설의 위험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이들 시설은 사람 간 접촉이 많고 환기가 어려우며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기 어려운 특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운영을 재개한 시설들에서는 이 점에 특히 유의하셔서 적정한 입장 인원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행하고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낸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빠른 시일 내 3차 유행을 안정할 수 있도록 이번 주말에도 모든 모임과 약속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족 모임, 친밀한 지인과 모임도 예외가 아니며 이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밀폐된 실내 공간은 반드시 피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머무르시더라도 최대한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면 예배가 재개되는 종교시설에서는 집단 감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교인들 스스로 모범적인 방역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모임, 커피 모임, 성경 공부, 소모임과 같은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금지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온 노력을 조금만 더 지켜주신다면 3차 유행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양미철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역 당국이 이제 전반적인 그 감염 상황들을 짚어봤는데 지난 한 주간의 그 확진자 현황을 봤더니 405명이네요. 감소 추세는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한 주간의 네. 확진자를 보면요. 지금 이제 404.6명, 그러니까 405명 정도로 이제 406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까지 이제 계속 시행 중이었던 그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라든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러한 조치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게 방역 당국과 이제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병상 상황도 이러다 보니까 네. 점점 이제 안정적인 상황을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이후부터는 20여 이상 병상을 1인 이상 병상 네네. 배정을 하루 이상 대기하고 있는 확진자가 이제 한 명도 없다. 0명으로 네. 이제 계속 20일 이상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중환자 병상 상황을 보면요.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이 387개 남아 있고 한때 이제 수도권에서 가장 이제 중환자 병상 부족 현상이 심각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211개까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진자가 이제 1,000명이 되더라도 의료 대응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관리하고 있다라는 방역 당국의 브리핑이 있었고요. 또 하나 지난 1년간 그 통계를 봤더니 43%가 집단 감염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접촉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그 백신 접종 관련해서 그 수송 관련 군이 맡게 된다면서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가 국방부에 이제 설치가 되는 건데요. 네. 이 수송지원본부는 박주경 육군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군인과 공무원, 소방, 경찰 인력 등 41명으로 편성돼서 이제 이 편성된 수송지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내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소속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이 수송지원본부의 역할은 백신 공장이나 공항에서부터 이제 보관 장소 그리고 이제 접종 기관까지 백신 수송과 호송 과정을 지원하고 이제 우발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맡게 되는데요. 네. 일단 군의 설명은 실제 수송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민간 인프라를 위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군의 경우에는 수송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돌발 상황들, 그런 돌발 상황 조치를 주로 맡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상황들을 보면 백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송을 하고 또 잘 접종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관련해서도 별도의 접종센터가 설치가 된다면서요? 네, 어제 그 행정안전부가 네. 발표했는데요. 지금 이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 백신 공동구매 국제 네. 프로젝트죠.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국내에 가장 먼저 이제 백신 5만 명분의 5만 초도 명분. 물량이 들어올 네. 수 있다고 이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아직 협의 중이기는 하지만은 화이자 백신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영하 70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정부가 먼저 선구매 계약을 맺었던 2천만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맺었던 모더나 백신도 영하 20도 이런 네. 초저온 냉동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런 초저온 냉동고를 설치해서 보관하고 이제 백신을 접종할 접종센터가 따로 필요하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전국에서 250곳에 이 접종센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조건을 보면은 공공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실내 공공시설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통이 편리한 것도 고려가 돼야 되고 또 자연환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지하시설은 안 됩니다. 또 이제 별도의 자가 발전 시설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한 주차 공간 이것도 교통 편의성이 그러네요. 들어있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방역 당국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만 위험 요소 중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남아공에는 이제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재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도 자체 조사에 착수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요. 남아공의 이제 국립전염병 연구소 그리고 이 현지의 대학 연구진들이
코로나19 완치자 혈청을 대상으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방어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연구해 보니까 일부 혈청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이 이제 무력화됐다는 관찰 결과 내용을 이제 논문으로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또 앞서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러한 재감염 사례가 보고가 됐는데요.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확보된 변이 바이러스를 바탕으로 이를 다시 배양해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항체 형성 과정, 그리고 이제 면역 반응 등에 대한 면역 반응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게 최대한 지금 상황을 보면요. 질병청이 네. 먼저 영국이랑 이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먼저 분리를 해서 국립보건연구원에다가 지금 연구 목적으로 제공을 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소요 기간은 2주에서 3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만 이제 거리두기 이제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방역 당국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이 언제쯤 어떤 방향으로 좀 이 거리두기 그 개편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앞서 방역 당국은 전에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네. 조정할 때도 향후 거리두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 접어들면서 실내 체육시설, 지금은 이제 집합 금지가 해제됐지만 이런 네. 시설들을 중심으로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3차 유행이 확실히 안정세에 접어든 다음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중수본을 중심으로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지금도 이제 유흥업소 등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는 집합 금지가 유지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일괄적인 집합 금지보다는 감염 위험성을 이제 행위별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밀 방역을 시행하는 방향 쪽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보다 더 이제 세밀한 지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이런 제도들도 고려 중이라면서요? 네, 앞서 정세균 총리가 어제 이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도 한번 언급한 내용인데요. 네. 이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을 기획재정부에다가 공개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현재도 국회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영업 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취지의 법안들이 한 10여 개 정도 발의가 되어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보상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 대상 업종과 업종, 이제 네. 손실을 어떻게 산정할지 이런 방식들을 정하고 보상 비율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핵심 쟁점이 되다 보니까요. 네. 먼저 이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렇군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지 논의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이 116명으로 9일 연속 10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택시와 버스 종사자를 전수 검사 결과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은 116명으로 이 가운데 해외 유입 14명을 제외한 102명이 국내 감염입니다. 지난 14일 이후 9일 연속 100명대입니다. BTJ 열방센터 관련해 확진자 1명이 더 나오면서 N차 감염을 포함한 경기도 누적 확진자는 260명으로 늘었습니다. 성남 모란 종합시장과 관련해서는 1명이 더 늘어 22명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북부청에서는 이달 초 경찰관 3명이 확진된 이후 약 2주 만에 또다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북부청은 확진자가 근무한 사무실 등을 폐쇄한 뒤 방역 작업을 벌였으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들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택시와 버스 종사자 66,400여 명에 대해 선제적 전수검사를 한 결과 16명이 양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양성률은 0.024%로 경기 지역 임시선별검사소 72곳의 이달 평균 확진율 1.05%보다 낮은 수치라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다만 일회성 단면 전수검사 결과는 해당 시점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운수사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방역 관리를 하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도내 치료병상은 969개 가운데 56%인 548개가 사용 중이며 중증 전담병상은 81개 가운데 23개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를 질타한 후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를 공식 지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인데요. 이 보상 범위나 손실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공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서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며 이견을 보이자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질타한 뒤 즉각 제동을 건 겁니다. 기재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국회를 찾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입법에 반대한 건 아니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잘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곧바로 힘을 실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해 주셨고 현재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에 대한 어떤 법제화 또 안정적인 보상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엔 국가의 강제적인 영업 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10여 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들이 제각각이고 핵심인 구체적인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상 대상 업종과 손실 산정 방식을 정하고 보상 비율을 정하는 등 간단치 않은 쟁점들이 남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에 따른 국가의 조치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만들어진 뒤 국회와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진 첫 대국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탈퇴 철회를 공식 통보하는 등 국제보건 분야에서 미국이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 가진 첫 대국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차 대전 때보다 많은 40만여 명의 사망자를 언급하면서 새 정부 대응은 전시에 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사태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4월 초까지 100일 동안 마스크 의무 착용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 내 사망자 숫자가 50만 명을 초과할 수도 있지만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쓰면 최소한 5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현재 어두운 겨울이 한가운데에 있다며 연방 정부가 나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For the past year, we couldn't rely on the federal government to act with the urgency and focus and coordination we needed. And we have seen the tragic cost of that failure. 동시에 세계보건기구 WHO의 탈퇴 철회를 공식 통보하는 등 국제보건 분야 협력에서 미국이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When you're dealing with a global pandemic, you have to have an international connectivity, and for us to not be in the WHO was very disconcerting to everybody.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에 더해 경제난 완화와 인종평등, 기후변화 대응 등 현안별 종합대책을 잇따라 내놓을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열흘 동안 대통령이 취할 행정조치가 모두 50건을 훌쩍 넘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시계가 움직여야 한다는 말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보도에 손은혜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을 맞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급격한 전환기의 국제 질서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 국가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착된 북미 남북 대화를 풀 수 있는 새 돌파구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외교 안보 라인에 주문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어진 업무 보고에서 외교부는 북미 남북대화 대전환을 위한 외교 총력전을, 통일부는 남북 연락 채널 복구 등을 역점 과제로 꼽았습니다.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기반 위에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행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이른 시일 안에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22개월 만입니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1년 4개월. 새 외교 안보 라인이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산업부 국가장급 공무원 3명을 기소한 데 이어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희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지난달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산업부 국가장급 공무원 3명을 기소했고, 최근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핵심 관계자인 한수원 전 부사장과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어 당시 산업부 의사결정에 정점에 있던 백 전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 자료 폐기에 개입했는지,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 2018년 4월 산업부 과장이 청와대로부터 들은 발언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후 원전 가동 중단으로 내부 방침이 바뀐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환 날짜는 백 전 장관 측과 조율 중이지만 조만간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었던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임기 마지막 평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전지검 월성원전 수사팀을 소폭 교체하는 등 정권 관련 사건을 맡은 주요 수사팀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성영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